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입은 안 뽑습니다. 요즘 취업 시장에서 정말 많이 들리는 말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시대 변화의 신호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이 채용 위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는 천공 스승님의 놀라운 통찰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아니, 도대체 왜 기업들은 새로운 인재를 뽑는 대신에 경력직만 선호하게 된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도 정말 궁금해하는 문제일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일부 대기업만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반으로 쫙 번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커리어를 시작할 그 문 자체가 엄청나게 좁아지고 있는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물론 기업들 입장도 이해는 가요. 큰 돈이랑 시간을 들여서 가르쳐놨더니 금방 나가버리면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대부분의 분석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천공 스승님은 판을 완전히 뒤집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채용 위기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일과 삶에 대한 우리의 생각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어야 하는 거대한 신호라면 어떨까요? 이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공 스승님의 진단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마디로 일꾼을 뽑아서 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게 성공 공식이었는데 왜 지금은 통하지 않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꾼이라는 단어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보죠. 천공 스승님이 말하는 일꾼은요, 다른 목적은 다 빼고 오직 먹고 살기 위해서 월급을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기부여가 돈이라는 이 외적인 보상 하나에만 딱 묶여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표현 굉장히 강력하죠? 그는 이 일꾼이라는 개념을 현대판 노예라고까지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노동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요. 일에 대한 우리의 낡은 사고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말인 겁니다. 천공 스승님은 이런 일꾼의 마음가짐이 결국엔 일은 좀 덜하고 보상은 더 많이 받으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근무 시간은 줄이고 싶고, 휴가는 늘리고 싶고, 월급은 올리고 싶고, 이런 요구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개인도 기업도 성장을 멈추고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여기서 바로 천공 스승님은 연구원이라는 정말 혁신적인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구원은 일꾼과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지적 성장을 동력으로 삼는 사람이죠. 일이 더 이상 노동이 아니라 세상을 탐구하고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아주 즐거운 활동이 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일꾼한테 일은 퇴근하면 딱 끝나는 거지만 연구원은 잠자는 순간에도 쉬는 순간에도 세상을 바꿀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한쪽은 3년 안에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지만 다른 한쪽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면서 혁신을 이끄는 보물이 되는 거죠. 그 결과의 차이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천공 스승님의 조언은 아주 명쾌합니다. 그냥 돈만 보고 일꾼으로 취업하지 말고 당신을 연구원으로 성장시켜줄 곳을 찾으라는 겁니다. 첫 직장은 돈 버는 곳이 아니라 사회를 배우는 사회대학원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신만의 실력을 제대로 키우다 보면 나중에는 기업이 당신을 모셔가려고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비전으로까지 확장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구원으로 살아갈 때 이 대한민국 전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놀라운 통찰을 한번 보시죠. 여기서 별이라는 정말 멋진 비유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즐겁게 연구하면서 역량을 키운 사람, 즉 연구원이 결국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구원으로서 자신만의 빛을 내는 별이 되고 그 수많은 별들이 모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거대한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것. 와, 상상만 해도 정말 가슴이 뛰는 비전 아닌가요?
나라가 이렇게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굳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애쓰지 않아도 전 세계의 뛰어난 인재와 막대한 자본, 그리고 그 영향력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저절로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 천공 스승님은 이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시점으로 2030년을 딱 지목합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의 인재와 자본이 대한민국의 빛을 보고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는 아주 대담한 예측을 내놓은 것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과거 산업시대처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명 한 명을 반짝반짝 빛나는 별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 대한민국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치면서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나의 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생계를 위한 일꾼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을 추구하는 연구원으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어쩌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